안녕하세요. 자, 내년 시험 대비로 이제 첫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 내년 시험을 하는 첫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했던 사람들을 옛날 책이 있고 지금 책이 있죠. 이걸로 이제 1년간 해봅니다. 한 10분만 오리엔테이션 하고 내용으로 이제 가보죠. 수업 끝까지 이걸로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할 거니까. 이 화면이 지금 이거 화면 넘어가는 것을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 우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사진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새 걸로 올렸지. 21년 걸로 그 옛날 거 없애고 새 걸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자료실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그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쓸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보면 출력해버렸네. 복사 프린트 한 것 같은데 그러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노트급 이상이면 휴대폰에서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칼라로 하면 비싸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 헤어진 다음에 여기 홈피가 있으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홈피 들어와서 자료 다운받거나 이런 걸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 나눠주니까, 수업을 어차피 하면 다 나눠주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기본서가 있고요. 올해 이제 처음 나왔죠. 스타트 하는 거예요. 617페이지예요. 서점에 가보면 행정법 기본서가 대부분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617로 줄였어요. 이거 9급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617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한 3, 40 빼도 9급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량으로 이제 하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행정법을 첫 스타트 하는 사람들, 지금 법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법은 용어 때문에 촉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때 용어가 우리를 괴롭혀요. 법학은. 여러분이 그러기 싫어했던 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 용어, 그 텔레비전 여러분 뉴스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 변호사들 나와서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죠. 뭐 구속영장이 어제 따른 둥 증거 능력이 있니 없니 막 이런 말 그 하면 지들끼리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오죠. 근데 그게 다 법 용어예요. 행정법에서 이 법 용어 때문에 척박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아예 촬영해서 찍어놔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김진영 인문 이렇게 검색하면 이 화면 7강이 뜰 거예요. 7개 강의가 뜹니다. 그러면 초학자인 사람들은 7개 강의를 꼭 미리 듣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 2강까지만 듣고 오면 됩니다. 근데 1강은 우리 오늘 거의 다 해버리지. 거의 다 하니까 2강까지 좀 듣고 오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걸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초학자는. 한 바퀴 이상 돈 사람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처음 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7강이고 우리가 8주 동안 할 거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강씩 들으면 되겠죠. 한 강씩 듣고 오면 이 ESB 다 돼서 이 수업이 들을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수험생 중에 종강할 때까지 이걸 다 듣고 온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열에 한 명이 이거 듣고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어 강의를 믿게 30분짜리인데 이거 듣고 오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해서 이 본 수업이 어렵다, 용어가 힘들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용어 강의를 듣고 오면 이 수업을 용어를 빼고 수업하면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걸 전해줄 수 있는데 안 듣고 오니까 또 이걸 다 다시 한다?
비효율적이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 2강까지. 이게 17년 강인데 영어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 좀 하고 다시 새로 찍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영어 강의를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처음 하신 분들, 초학자들은. 그리고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2020년에 큰 의미는 없죠.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방직은 쉽게 나왔고 국가직은 어렵게 출제했죠. 국가직이 어려웠어요. 시험장 갔다 왔지 지금. 본 사람 있죠. 국가직이 아주 어려웠어요. 지방직은 너무 쉬웠는데 둘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때는 쉽고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직은 생소한 판례가 많이 출제됐죠. 조문 분석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했습니다. 다각화가 된 거죠.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언제나 출제됐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할 거고. 그럼 행정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가 80% 출제예요. 9급 시험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기출이 거의 80%입니다. 기출문제만 섭렵하면 거의 80%가 해결이 되죠. 우리가 이 말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이 9급 공무원 시험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어마무시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다 풀리는 문제를 출제해요. 이건 고시가 아니야. 5급이 되고 뭐 사법시험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변호사 시험 한번 보여주고 싶네. 그 변호사 시험은 한 장이 한 문제야. 종이 한 장이 한 문제. 그런 식으로 막 출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내요. 그래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9급에서는 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충분히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지. 9급 공무원 시험은 9급 공무원이 떨어지는 이유는 노력 안 한 거예요. 그 두 말이 없어요. 왜? 엄청난 난이도가 아니거든. 노력 안 한 거지 문제가 어쨌다는 동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왜? 기출이 80%거든. 기출문제만 섭렵하면 80%는 끝나는 것이 9급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법의 특징이 뭐냐면 행정법은 이 첫 학기 때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학이요 전공 과목은 이 첫 학기 때 모든 걸 얻어갈 수 없어요. 이 법학을 했는데 첫 학기 때부터 나는 뭐가 막 잘 된다. 이거 천재미 천재. 그래서 이 법학은 첫 학기 때 안 되고요.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공부 좀 이미 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지나갔다가 두 번, 세 번 도니까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 사람들은 이 수업 끝날 때까지 결석하지 않고 한번 들어본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첫 학기 때부터 막 많은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뭐 게임에도 그저 즐거운 게임을 해도 그렇지 게임 처음에 하면 그 게임의 룰을 잘 모르지 몇 번 해야 이게 게임의 룰을 적용해서 할 만하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그 한국사, 국어, 영어는 처음부터 연락해도 돼요. 여러분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법학은 그게 안 됩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하면 우리가 겨울옷 입을 때쯤에는 행정법이 좀 할만하다. 점수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필수 과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법을 선택했죠. 아니었으면 사회했을 건데, 이거 행정법을 이제 했죠. 여러분이 9급 공무원 학원으로 딱 왔다는 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합격할 때까지 아주 험난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격해야 다시 행복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지 않는 한 이 수험가에서 끝없이 괴로움의 연속일 겁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군무원을 제일 많이 준비하는 데가 바로 우리 여기예요. 여기 계룡대 있잖아. 계룡대 있어서 이 군무원에 관심 갖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군무원에 올인한다.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사회나 과학이나 하면 이걸 군무원 못하지만 행정법을 하면 군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무원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직은 다 할 거니까 2018년 이후에 군무원은 영어 한국사가 공인시험으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세 과목만 보면 이 합격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세 과목이면 끝나는 게 군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행정법 행정학을 하거나 군소직은 국어행정법 경영학을 해서 세 과목을 25문항 풀면 합격하게 됩니다. 이건 공인으로 넘어갔어요. 영어는 토익 470 이상이면 되고 한국사는 4급 이상이면 이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격시험으로 끝내요. 근데 토익 470이면 영어 공부 안 한 저도 이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금방 맞고 요 한국사도 금방 맞아요. 특히 이 군무원 시험은 영어가 날아간다는 거지. 영어가 날아가는데 영어가 이렇게 470으로 날아가면 수험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험 공부할 절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군무원 시험은 1년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 7월에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지, 군무원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작년 가을, 겨울쯤에 했으면 올해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올 여름에 했으면 내년 군무원은 거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군무원은 1년 안에 합격이 가능해요. 충분히, 얼마든지. 그래서 특히 영어를 못한 사람들은 이 군무원을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수업 끝날 때까지 군무원 하라고 제가 끝없이 꼬드기지. 끝없이 꼬셔요. 군무원 하라고. 왜? 영어 못하면 빨리 대안을 찾아. 우리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영어 점수가 1년 만에 팍팍 오르던가요? 여러분 친구들 재수하면 대학 못 가래가 막 연고대 가버립니까? 재수하면 한 단계 올라요. 한 단계. 재수해본 사람들 있죠 여기. 재수하면 막 몇 단계 오릅니까? 그런 친구 있겠지 한두 명. 그러나 재수는 한 단계 오릅니다. 한 단계. 영어 공부 1년 하면 한 단계 올라요. 막 절반 맞은 애가 8, 90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현실을 직시해서 영어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군무원에 관심을 잘 가져보세요. 여자들은 이 군무원이 군대와 연결되니까 좀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 군무원 알아요. 좀 알 겁니다. 그 남자들 우리 군대 하사관들이 밖에서 볼 때는 뭐 군복 입고 힘든 것 같지만 군부대 가보면 하사관들 할 일 없지. 군무원은 민간인이면 하사관보다 더 편하죠. 거의 대대 주임원사 생각하면 돼. 군무원 하는 일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잘 해보기 바랍니다. 군무원. 영어 점수 50점 나오면서 행정직을 2년, 3년, 4년, 5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세월 갑니다. 나중에 우리 다 하겠지만 공무원 공부 룰이 있죠. 룰. 공무원 공부를 한 6년 공부해서 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9급 공무원을 수석 합격한 거예요. 6년, 한 6년간 공부 열심히 해서 드디어 수석 합격. 충남시, 충남직 수석 합격해버렸네.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만에 D에서 두 번째로 합격했네. D에서 첫 번째면 좀 쪽팔리니까. 그래서 D에서 두 번째로 1년 만에 합격했어요. 뭐 선택할 거예요? 1번, 2번 뭐 선택해? 1번 어때? 1번. 좋잖아. 가문의 영광. 공무원 수석 합격. 너 좋지 않아? 우리 1번 아니지.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죠. 9급 공무원 수석 합격하면 7급으로 발령 내줍니까? 남자들 군생활 잘하면 장교로 인간해 줍니까? 이거지. 공무원 공부는 이렇게 오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단기간에 빨리 해서 자기가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 해도 이 수험 생활을 오래 보내면 안 돼요.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여러분 폐인이 돼갑니다. 폐인.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폐인이 돼요. 폐인. 여기 지금 한 6개월 이상 해본 사람들은 느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자기가 동떨어져서 자기는 폐인이 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공무원 수험 공부 5, 6년 이 하는 수험생들 수두룩해요.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동네 독서실 가보면 수두룩하지. 5, 6년 공부한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이 공무원 수험 공부. 이 사람들 빨리 군무원 해야 돼. 수험 공부 한 4, 5년 했는데
합격 못했다 이거지. 그 친구에게 미안한데 이거 검증이 끝난 거예요. 안 그런가? 그래서 검증이 끝난 겁니다. 빨리 다른 데로 턴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4, 5년 해서 점수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군무원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갖고 내년에 무조건 뭐 하나든 잡고 가는 겁니다. 뭐든 하나를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자신감도 있고 여러분 특히 부모님한테 할 말이 생겨요. 몇 년간 하고 있다는 이런 거 아니니까 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 군무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할 거예요. 꼬득일 거야. 그렇고 내년에 여기 있는 사람 다 군무원 원서 쓰게 할 거야. 그래서 군무원 시험 관심 가져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강의 하고 있어요. 심화 강의 이제 또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동영상 제가 그 노량진에서 촬영한 건데 우리는 따로 다 코스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신경 써도 됐고 우리 11월부터 기출문제 강의를 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하다가 11월 되면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11월에 문제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문제 1, 2월 달에 하고 동영 모의고사를 또 3, 4월 달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 국가직 올해 코로나 때문에 늦게 봤지만 내년 국가직을 4월에 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지? 한 9개월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내년 시험은 국가직이면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이 금방 가죠. 기출문제부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이거고요. 여기 3층에 가면 기출문제집 있어요.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기출문제집을 미리 같이 봐도 됩니다. 이건 새로 나오겠죠. 이건 이제 새로 나온 걸 겨울에 이제 하시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내용 들어가서 2페이지 교재 2페이지가 있죠. 2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이 지금 있지만 이 우리 행정법 기본서는 이제 이걸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책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써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글 표현이나 이런 것이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박문과학 출판사가 제일 오래된 출판사에서 편집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과목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책 편집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상당히 그 내용과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2페이지에 행정이 뭐냐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한 서너 장을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서너 장 가보면 이 책의 차례 해갖고 컨텐츠가 있죠. 목차가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나 모든 과목이 이 목차를 먼저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법학은 논리의 체계예요. 법학 과목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법학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논리적 사고가 안 된 사람은 이 법학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를 잘 해오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갖고 법학이 나한테는 좀 상당히 잘 맞네? 그러면 공무원 하지 말고 로스쿨 들어가세요. 충남대 로스쿨. 법학이 좀 흥미롭다. 법학이 나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로스쿨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 우리 여자들 여자 검사 해봐. 국회의원들 많잖아. 여자 검사들. 그래갖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부모님 쓰러지시면 로스쿨 들어가고 부모님 쓰러져갖고 전화요금 한 달에 100만 원 나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고 아버지 전화요금 100만 원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법학의 논리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모든 법은 이 권력 분리부터 시작을 하죠. 과거 절대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이 일어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시민 세력이 이 권력을 왕의 권력을 뺐습니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부로
이 권력을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서 왕의 권력을 시민 세력이 뺐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재판을 하게 해서 국가 권력을 3등분 해버리죠. 상권 분립, 권력 분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끝없이 이런 말이 나오죠. 국가기관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고 입법, 행정, 사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을 철저히 분리했는데 왕정에 뺏었지만 현대시대에 오니까 다시 권력은 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 증가하게 됐죠. 법을 입법부만 만든다고 했지만 현대시대에 오니까 행정입법이 증가하게 됩니다. 행정부도 법을 만들게 됐어요. 또 행정심판, 재판을 법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경미한 건 행정부도 심판하게 돼서 이 행정심판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다시 융합되게 되었다. 오늘날 이렇게 이제 변화를 거쳤습니다. 첫날이니까 이걸 합니다. 입법부가 뭔지 행정부가 뭔지 이런 걸 해봐요. 입법부 국회죠. 그래서 국회가 법률 제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 출신 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뽑혔죠. 박병석이지.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이 됐어요. 대전에서 욕 나왔어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입법부 수장이 됐습니다. 여기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안 나와. 여긴 입법부야.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여야 그 정당이 나오죠. 대통령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입법행정사법부예요.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이지.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지금 이 사진 갖고 하고 있을걸? 응? 입법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국회의사당이죠. 옛날 말 많은 거 알아요? 여기 뚜껑에서 태권브이 나오는 거. 응?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봤지? 여기 뚜껑에서 뭐 로봇 날라오는 거. 그래갖고 여기 뚜껑 열린다 이거. 이말 많았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사일정 협의하고 국회를 열고 닫고 이런 걸 하죠. 옛날 국회 모습이죠. 옛날에 국회에서 이렇게 날아다녔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럴 수 없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거고 표결이 됩니다. 이 표결이 요즘은 다 전자표결이에요. 전자표결이라 안건이 올라오면 자기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가결, 부결 바로 돼버리니까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녹색이면 찬성, 빨간색이면 반대, 뭐 하얀색이면 기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입법부입니다. 법률 만드는 입법부. 행정부죠.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행정부 청와대죠. 그럼 대통령 있고 청와대가 이렇게 있어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고 그 아래 뭐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죠.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행정각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부처, 5처, 17청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죠. 아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여기는 장관들이죠. 장관과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총리,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청이 있죠. 각가지 청이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이 사람 검찰청 여기거든. 여긴데 지금 자기 막 엄청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가 구성됩니다. 사법부가 있겠죠. 지방행정부. 그럼 방금 국가행정부 했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가 있죠. 자치행정부,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5개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5개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할 거예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죠. 광역시 몇 개? 6개가 있죠. 도가 8개가 있죠. 자치시가 우리 세종시, 그리고 자치도가 제주도죠.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17개 있습니다. 공무원 뽑을 때 이렇게 뽑죠. 공무원 뽑을 때 17개 지자체별로 따로 뽑아.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무원 어디 쓸 거야? 세종시 쓸 거야? 충남 쓸 거야? 대전 쓸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군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또 공무원을 뽑죠. 그래서 보령시, 청양군, 부여군 이런 식으로 따로 뽑습니다.
여기가 지자체죠. 읍면동은 지자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두 단계까지. 두 단계까지 지자체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자치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럼 국가가 강제처분 내리지만 이 지방자치단체도 강제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법부가 있겠죠. 재판부. 사법부가 법원에 재판을 합니다. 대법원 건물, 재판 과정. 우리 대법원 3심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여기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3세판 하죠.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그래서 3번의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법원 판례만 공부해요. 하급심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죠. 고등법원이 수원 고등법원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고등법원 6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빼고 특허법원이니까 6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고등법원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 대전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광역시별로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죠.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구성되어 있죠. 그럼 입법행정사법부를 봤다면 법에 이제 출발을 해봅니다. 법의 출발은 민법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우리가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겠죠. 그러니까 민법은 대등주체가 계약을 맺는 이런 법입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인터넷 물건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자 있는 물건이었다는 거지. 그저 옷을 샀는데 옷 사서 뜯어서 입을라 했더니 누가 입은 것 같아. 입었던 옷 같아. 그걸 보낸 것 같아. 그럼 짜증나지. 그러면 가서 환불해달라 하고 아니면 막 따져서 교환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또 못 해준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럼 민법은 서로 간에 사익을 추구합니다.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 돈 줘서 나 물건 사겠다. 근데 거기서 충돌이 생겨요. 사익과 사익이 충돌 생겨 그걸 해결하는 법, 이게 민법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제하지 않죠. 롯데백화점 갔더니 마음에 안 들면 신세계 가면 됩니다. 이게 민법이죠. 그럼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을 규례합니다. 국가는 젊은 남자에게 군대 하라, 입영해라 이렇게 하죠. 또 자동차 사고 부동산을 샀더니 세금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 내리죠. 우리 남자들 예비군 가는 거 이게 행정법이에요. 군대 가는 거 행정법. 이번 주에 여러분 부모님 재산세 나왔다? 재산세? 집에 보면 그 재산세 나왔을 거예요. 그 재산세 금액을 보고 여러분 집이 얼마 하는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거의 알 수 있어요.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 나온 사람 있나?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집 재산세 지금 올해 이달에 50만 원 이상 나왔으면 그 아파트 한 7억 넘어요. 50만 원 넘으면 한 7억 이상짜리가 됩니다. 이번 재산세가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집 한 15억, 6억 합니다. 150 나왔다. 20억짜리 집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세를 가지고 그 자기 집 그걸 알 수 있죠. 그럼 부동산 갖고 있더니 국가가 나에게 세금 부과하지? 세금을 내게 합니다. 명령 강제 처분 내리죠. 그래서 국가가 나에게 강제 부대등 관계 규란 거 이게 행정법입니다. 민법을 개인을 규란다 해서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생활 규례다 사법. 국가가 등장하면 행정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이라 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강제 처분 내리는데 왜 국가는 강제 처분 내립니까?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겠지. 젊은 애가 군대 와줘야 되겠죠. 세금을 거대야 국가가 일을 하지. 공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사익에 대한 피해가 오죠. 그럼 행정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 이게 행정법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남자들 예비군 나왔어. 예비군도 오전만 시원할 때 하지 오후에 한 거야. 그리고 예비군도 지금 전역한 지 10년 됐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이 처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럼 따져야 되겠죠. 그럼 당장 동사무소 전화해서 항의하겠지만 동사무소 안 받아주면 이건 뭐 소송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개인 공익과 사익 충돌하는 법, 이게 행정법입니다. 그럼 국가가 명령 강제한다 했는데 무조건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명령 강제 처분은 누가 내리죠? 행정부가 내려요. 행정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 행정부는 아까 뭐라 했지? 국가행정부, 지방자치행정부에서
세금부가 처분 내리죠. 그럼 행정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고 입법부가 법 제정해 줘야 됩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부는 강제 처분을 내리죠. 행정은 법대로 해야 돼요. 강제 처분 받았더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사법부 들어가서 자신의 권리 구제받아 소송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법 제정에 행정부는 강제 처분 내려 억울한 사람은 사법부 들어가서 재판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세분화해 보면 행정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 내리는 걸 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걸 행정작용법. 그럼 강제 처분이 세금부가 임명영장 이런 거고요. 또 하고 있는 영업허가를 취소해 버리지. 여러분 저 아버지가 돈 들여서 모텔을 차렸어. 돈 잘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허가 취소해 버립니다. 그 저 뭐 윤락행위를 알선했대. 그래갖고 허가 취소해 버리면 황당하겠죠. 그럼 세금부가 임명영장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 행정부는 작용합니다. 그럼 행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고 반드시 입법부가 법 제정을 해줘야 돼요. 법에 따라 명령 강제를 해야 됩니다. 강제를 했더니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따르죠. 거부하고 이러지. 그 연예인 누군가가 그 예비군 안 갔단 놈 있잖아. 그 신동인가 뭐 어떤 놈 있잖아. 응? 그 누구 있었는데? 예비군 끝내 안 가서 걔 어떻겠지? 벌금형 재판받았지? 그러면 의무행을 안 따르면 국가는 의무행 확보수단 동원해서 이 강제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의무행 확보수단, 강제수단이 동원되죠. 그래갖고 억울한 개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법부 들어가서 재판받아서 자신의 권리 구제받습니다. 그걸 행정구제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 강제를 한다. 강제 처분 내리죠. 안 따르니까 의무확보수단 동원하죠.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래? 공익 때문에 그래요. 공익을 위해서 강제 처분 내리죠. 그러다 보면 개인은 피해를 보니까 개인은 사익에 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재판받아 구제받아야 되겠죠. 그럼 행정법은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충돌했을 때 이 규라는 법, 이게 행정법이죠. 그래서 공사익이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법과 구제법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의무확보수단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퍼졌는데 그 집에 걸렸으니까 집에만 있고 나오지 말고 자가격리 했는데 그놈 나갖고 저 강남 뭐야 동성애 그 클럽 갔잖아. 걔 동성애 클럽 가서 다 걸려와서 퍼졌잖아. 그죠?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친구 저 의무행 안 따랐거든. 그럼 그 친구 제재를 갖가지 받게 돼요. 이거 다 우리 행정법이죠.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 어떻게 하지? 다 우리 행정법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의무확보수단 동원하고 억울한 사람 구제를 받게 됩니다. 작용과 구제법이 행정법의 하이라이트죠. 그 전에 이 조직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국가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조직 이 조직법 있죠. 이렇게 입법행정 사법 역할이 나눠지며 우리가 권력 분립돼 있죠.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라.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죠. 행정법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 이게 행정법이죠. 조직법은 우리 9급이 안 해요. 그건 7급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작용법과 구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 그 전에 조직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날라가고요. 작용과 구제법 이런 걸 하는 게 행정법입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 권력 분립, 법치국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누가 만들었지? 유럽 대륙, 독일, 프랑스 애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늦었잖아. 일제 식민지 어쩌게 하면서 늦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이런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유럽 대륙이라 해서 저들을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독일, 프랑스를 대륙법계. 그거를 일본 애들이 법을 모방합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국이 와서 이 법을 또 전해줍니다. 그게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의 법사상을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 그들이 영향을 줬지만 적게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륙법계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의 영향이 컸지만 이 법학만큼은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영어를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독어 불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독일어 불어가 많이 나와요. 독일어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죠.
법은 민법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은 구석기, 신석기, 그때 물물교환 막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민법입니다. 통일법전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1000조가 넘는 민법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거 있죠. 전세. 집 계약 맺을 때 전세 살 때 월세 어떻게 주고 이런 거 다 민법이에요. 그런 것이 다 민법이고, 계약 맺을 때 환불 해주고, 우리 집 사기로 계약금 줬는데 안 사기로 하면 그 계약금 날리는 거 알지? 막 이런 거. 그거 다 민법이에요. 그 임대차. 전세 살 때 몇 년은 보장해줘야 돼? 2년 보장해줘야 돼. 법 개정에서 4년 보장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죠. 세입자를 위해서 4년간은 쫓겨가지 않게끔. 상가도 지금 5년은 보장해줘. 알아요? 5년 안에는 상가는 쫓아내지 못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민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통일법전을 갖고 있고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민법입니다. 행정법은 절대항쟁이 무너진 권력 분립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행정법의 역사는 약 200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든 행정법에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통일법전 없어서 국회나 법제처 홈피 가서 행정법 이렇게 검색하면 안 뜹니다. 행정법이라는 통일법전은 없어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200년의 역사, 너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항상 민법을 빌려 써야 돼요. 민법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통일법전 없고 다른 나라들도 아직 그 법의 선진국인 저 영미도 행정법에 통일법전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행정법의 통일법을 지금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 세계 처음으로 행정통일법을 만들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대단하지. 제일 늦게 법을 가져간 애들이 제일 먼저 지금 행정통일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요 성격 급한 거 유명한 거 알지? 성격 급해. 그래갖고 금방 또 만들어 버린다 이제. 그래갖고 요거 하고 있죠. 그래서 통일법전 없는 행정법은 항상 이 민법을 빌려 쓰는 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특성이 행정법이죠. 이거를 우리 목차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초반에는 뭘 공부하죠? 이 역사 배경 이런 걸 공부합니다. 어떻게 행정법이 탄생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공부하죠? 작용법 공부해요. 세 번째 의무화법 한 다음에 마지막 구제법 하면 행정법이 끝납니다. 목차 가볼까요? 목차 컨텐츠 그 앞으로 가보면 목차 컨텐츠 앞으로 가보면 1편 행정법 통론 그렇게 돼 있죠. 행정법 통론 역사 배경 이런 걸 공부해요. 우측에는요 행정작용법이라고 돼 있죠. 행정작용법 그게 뭐야? 허가해주고 세금 내라 연락 오고 입영해라 이런 것들 하는 거 다 행정작용법입니다. 넘어가서 3편 행정상 의무확보수단 의무확보수단이 행정강제수단 그렇게 되게 되죠. 4편은 오른쪽에 행정구제법 그렇게 돼 있죠. 예, 타이틀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입니다.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행정법은 스타트가 뭘로 스타트가 됐냐? 2페이지에 권력분립이 행정법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2페이지에 행정개념의 성립에서 권력분립이 전제가 됩니다. 입법행정 사법부가 나눠지면서 행정법이 탄생한 거죠. 이거 다 알지?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11페이지로 건너갑니다. 지금 했던 건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에 행정법의 의의가 있죠. 행정법은 어떤 법이냐?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개념. 개념에서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그게 행정법이다. 2번 개념 요소.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그렇게 세 파트로 돼 있죠. 그래서 행정법은 세 파트, 조직과 작용, 구제법입니다. 우측에 사이드 기출문제가 있죠. 13년 지방직 구급문제. 그걸 봐봅니다. 행정의 행위 형식, 가로 안에 작용 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질문이 뭐죠? 작용법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근데 작용을 우리가 연락에 지금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작용법 아닌 건 뭐지? 공법상 계약,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소송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4번의 행정소송은 작용이 아닌 대표적인 구제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 2, 3번이 뭔지 몰라도 소송이 작용이 아닌 구제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쉬운 문제를 낸다 이거죠. 우리 시험에서 시험장 가면 이런 문제 한두 개 꼭 나와요. 완전 거저주는 문제. 거저주는 문제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갖고 그 아래 거는 뭐 시험과 큰 관계없고요. 넘어가 봅니다. 뒷장에 행정법의 특성이 있죠. 행정법은 어떤 특성을 띱니까? 첫 번째, 통일법전이 부재하다. 역사가 짧아 통일법전이 없죠. 방금 했어요. 그래서 민법을 많이 빌렸습니다. 두 번째, 행정법의 성문성. 성문의 법에다가 성문성의 반대말이 불문성이죠. 그러면 자동차나 사면 세금 얼마 나올지 미리 성문의 법에다 써져 있는 거지. 그 남자들 예비군 전역하면 몇 년 받는지 다 성문의 법에 써져 있죠. 그래서 그런 성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의 다양성, 성질상 특성에서 재량성, 해결 강행성, 기술 수단성 이런 거 나오죠. 재량 이런 거 다 할 것이고 해결 강행적 우리 군대 가고 저 도로 통행하는 거 다 해결 강행적이지 어느 도시는 좌측 통행 이럴 수 없죠. 자동차 다 우측 통행, 사람도 우측 통행. 그렇게 해서 해결 강행성입니다. 기술 수단성, 행위 규범성, 명령 단속 규정성 이런 거 다 뒤에서 해요. 뒤에 할 거를 여기다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다음, 형성 중인 법,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이 행정법이죠. 다음, 내용상 특성에서 행정주체 우월성. 행정주체 우월성, 민법은 대등한데 행정법은 국가사에게 우월성을 줍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를 하도록 하죠. 내용상 특성에서 공익우선성이죠. 민법은 사익을 우선하겠지 행정법은 공익을 우선합니다. 군대 오게 하고 세금 내는 것이 다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집단 평등성이죠. 그래서 모두가 집단 평등하게 세금 내고 이렇게 됩니다. 뭐 이재용도 자동차 있으면 세금 내고 이러겠죠. 권력 있다 해서 세금 안 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오른쪽에 행정법의 발달이 있습니다. 행정법의 발달 먼저 뭐가 나오죠? 대륙법계가 나오죠. 오른쪽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대륙법계 유럽 대륙이죠. 가운데 영미법계가 있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아래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그럼 영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떻게 발달했다? 주로 대륙법계. 주로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독일법, 유럽법을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법의 특징이죠. 오늘 다 할 거예요. 넘어가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법치행정이라고 얘기하죠. 법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법치행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죠. 자, 우리 행정법의 기본을 좀 여기서 이제 좀 해보지. 우리 텔레비전 뉴스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집에서 TV 볼 때 그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막 YTN 뉴스 보고 이러죠. KBS 뉴스 보고 이러죠. 그럼 여러분은 옆에서 보고 저 재미없는 뉴스를 왜 보냐 그렇게 하지. 재미도 없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어디 친척집 가서나 어디 저 가서 뉴스 틀어놓으면 짜증나지. 재미도 없는 거 막. 아니면 그거 말고 오락 TV 틀어놓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YTN 뉴스가 왜 재미없냐. 여러분이 이 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하고 나면 행정법 이제 여러분 한두 바퀴 돌고 나면 이 YTN 뉴스를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다 어떤 뉴스인지 다 알아들습니다. 지금 다 주택자들 세금 많이 부과한다고 그랬지.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럼 집을 살 때 뭐를 하지? 취득세를 내. 팔면 뭐를 내? 양도세를 내. 우리가 다 앞으로 공부할 거야.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그럼 세율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보유세냐, 양도세냐, 거래세냐 이런 걸 다 공부합니다. 자기 땅이 또 투기 예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땅, 자기 땅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땅, 여러 가지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YTN 뉴스가 재미없었는데 행정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 YTN 뉴스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도 물론 그러겠지만 행정법은 행정법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일취월장해요. 이 법학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지적 수준이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지금 와 있는 재산세 고지서만 봐도 그 뒤에 가표율 이런 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 집이 공시지가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죠. 다 써졌어. 공시지가 얼마인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면 계속 구청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면 여러분이 그 고지서를 보내줘야 돼. 그 일을 공무원이 하겠지. 누가 하겠어. 그럼 여러분이 그 고지서를 보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고지서를 보내주는 사람이 세금 체계를 모르고서는 말이 안 되겠지. 그럼 그 세금 받은 사람은 성실히 낸 사람도 있지만 전화하겠지.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올랐냐. 화내면서 막 전화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돼. 공무원이. 가표율이 얼마고 당신 부동산 공시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몇 프로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된 거니까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욕하면서 쌍쇼 욕하면서 못 내 그러면 여러분이 화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불복 절차대로 불복하십시오라고 거기 불복 절차가 안내돼 있어요. 그러면 절차법에 이제 이게 뭐지? 이유부기 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는 여기서 공부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합격하면 쓸 일이 없지. 근데 행정학도 그러지만 행정법은 여러분이 공무원 스타트에서 60살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다른 과목은 몰라도 행정법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건 실무법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그만둘 때까지 이 행정법은 잘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나중에 지금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승진할 때 나중에 승진해야 되겠지? 그러면 7급 승진할 때, 6급 승진할 때 그냥 승진 안 해. 여러분 연수원 가서 교육받아야 돼. 연수원 가서 교육받아야 이 승진이 되고 5급 사무관 승진할 때는 행정법 시험 봐야 돼. 그래서 이 시험 통과 안 하면 5급 승진 못 해. 그래서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볼 때 행정법이 꼭 들어가요. 이 사무관 승진할 때 국어 영어가 들어가? 그럴 리는 없지. 행정법이 꼭 들어갑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과 행정법 시험 봐야 돼. 행정직은 행정학 행정법 시험 봐야 돼. 헌법도 봐야 돼. 헌법도. 그래갖고 이 5급 승진할 때 이 시험 과목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정부가 지금 그 고등학교 과목으로 시험 보기 했는데 고등학교 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관공서에 공무원 낸 사람들이 한 8년째 들어가 있죠. 8, 9년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요 법을 공부 안 했거나 특히 세무직이나 검찰직 법 공부 안 하고 온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이 계속 힘들어져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행정법 공부한 다음에 관공서 들어가서 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법 공부 안 하고 온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 꽝 됩니다. 꽝. 하나도 몰라요. 뭔지. 법도 모르고 법 찾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오히려 가르쳐 주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해버렸네. 막 이런 게 있겠지? 그럼 시효 중단 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군무원이 돼서 사병들이 쓸 군화나 옷 같은 걸 사야 되죠? 그럼 그거 살 때 어떻게 해야 돼? 국가재정법이나 그런 법에 따라 물건 구입해야 돼. 그 물건 구입할 때 어떤 절차도로 해야 되냐? 행정 절차냐? 뭐 이런 법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 막힌 거야. 막히면 또 법을 찾아봐야 돼.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야 되냐? 이런 걸 하고요. 요즘은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대졸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또래는. 요즘은 민원인들이 똑똑해요. 민원인들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민원 넣을 때부터 이 사람이 막 법을 나열해요. 건축법 몇 조 몇 항, 시행령 몇 항에 의해서 나에게 허가가 내려져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따지면 여러분이 그 민원인의 내용을 보고 대답을 해주거나 그 편지로 보내주거나 이메일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민원인보다 법을 더 몰라요. 민원인이 건설업자들 여러분 그 집 짓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요. 또 그 부동산 업자들은 요 택지개발 이런 거 전문가들이에요. 공무원보다 더 잘합니다. 관공서서 공무원들 다 자기가 가르쳐줘요. 왜 일처리 이러겠냐 하면서 공무원들 4-5명 손짓하면서 제대로 해라 막 하고 가면 쪽팔려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을 안 한 요 출신들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합니다. 특히 그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그 세법 회계학을 못한 사람들은 좋은 부서에 발령을 안 내줘요. 변두리로 가. 다 군 단위로. 일 없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합격한 다음에 발령받기 전에 교육받아. 교육받고 나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자격증. 세무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발령이 나. 근데 자격증 취득이 지금 세법을 안 하고 온 수험생 때문에 열에 2명도 안 된답니다. 옛날엔 절반이 자격증 취득했거든. 열에 5명 취득, 지금은 2명도 안 돼. 8명은 자격 취득 못하고 현장으로 가. 그러니까 맨날 군단이 이상한 데로 가서 그 컴퓨터 만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합니다. 실무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전공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MB정부가 만들었던 이 제도가 이 수험생이 합격은 됐지만 들어가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행정법을 해서 승진을 하고 정년퇴임하는 그날까지 이 법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공무원은 법 들어야 되니까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을 잘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행정법은 짬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아까 있죠. 민법도 나오죠. 우리 형법도 나와요. 형사소송법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공부하고 나면 거기 뭐 조국 장관이 수사받는 둥, 누가 재판받는 둥 그런 걸 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돼서 공무원 생하다가 징계를 먹을 수 있어요. 일 잘못해갖고. 그럼 징계 먹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이런 걸 우리가 다 앞으로 공부하죠. 이런 것들이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돼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행정법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 40대 중반쯤 돼서 여러분 실국장이 이제 6급이나 이렇게 돼서 실무를 처리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법학이나 이런 게 지식이 많아서 이 일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또 아유 꽝인 사람이 있어. 우리 남자들 군생활 해보면 알지? 일 잘한 애들 있고 일 못한 애들 있죠. 일 잘한 애들은 다 좋은 부서로 가요. 일 잘하니까 당연히 좋은 부서로 가서 능력을 인정받지. 당연히 승진도 제일 빠르죠. 5급 올라갈 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전문 지식이 많이 나오죠. 국어, 영어, 국사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들여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치행정 이런 걸 할 거고 앞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행정부터 보는 겁니다. 행정이 뭐냐부터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 페이지가 이제 나눠지니까 그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